단독, 중감옥 갇혔던 손준호. 마침내 석방. 25일 한국무사, 비환. 중국 교도소에 구금됐던 국가대표 MF, 손준호, 32가 마침내 고국 품에 안겼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25일 스포츠조선에 손준호가 재판을 마치고 최근 전격 석방됐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25일 오후 귀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의 몸 상태는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12일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으며 구금됐던 손준호는 319일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중국 슈퍼리그 1부 산동 타이산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다. 손준호는 소속팀 감독의 허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갑작스레 중국 당국이 손준호의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손준호는 곧바로 형사구류대 야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형사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수사다. 수사 주체가 야오닝성 공안 당국이라 손준호는 체류 지역인 산동성에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현역 국가대표 선수의 체포 소식에 축구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인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와 아시아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직접 관계자를 중국으로 급파했지만 큰 소득 없이 돌아왔다.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A매치 명단에 손준호를 포함시켰지만 합류하지 못했다. 캡틴 손흥민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다. 하루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중국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사정 바람이 불었던 만큼 승부 조작 혹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로 거론됐다. 앞서 산둥 소속의 제중교포 선수 진징다오가 체포됐고 하오웨이 전 산둥 감독도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외국인 선수가 체포된 것은 손준호가 처음이었다. 손준호 측은 승부 조작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구금 이후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이 그를 면담했으나 사건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 접견인 만큼 영사나 손준호 모두 혐의에 대해 말을 나누지 못했다. 대신 건강 상태는 괜찮다는 정도만 파악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6월 17일 그에 대한 형사구류 기한이 만료된 후 구속수사로 전환했다. 구속수사 전환은 정식으로 사법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뜻했다. 앞서 하루 전날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6일 손준호가 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중국 구속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 만큼 장기화되는 분위기로 흘렀다. 손준호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처했는지 전해지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걱정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정부 역시 이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한중 양국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닫았다. 손준호 측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준호의 에이전트인 박대현 네스트 대표는 중국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손준호 역시 몸관리에 소홀하지 않으며 장기전에 대비했다. 들어 중국 축구협회 주요 간부들의 혐의가 인정. 사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며 기류가 달라졌다. 손준호 사태 역시 곧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3월 들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펼쳐졌고 결국 재판이 마무리되며 손준호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손준호는 오랜 시간 구치소에 머문 만큼 심리검사 후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손준호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그는 201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0년에는 K리그 1 MVP에 선정됐다. 2021년 산둥에 입단해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팀의 더블에 일주하며 중국 슈퍼리그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했다. 손준호는 빠르게 몸을 만들어 그라운드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 계획이다. 팔자 좋은 클린스만. 한에서 쫓겨난 뒤 ESPN 패널로 등장 오른쪽 화살표, 선스승, 포스테코글루 감독 언급, 하락세 걸었지만 클린스만 전 감독은 23일 한국 시간 ESPN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4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라고 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9일 아스톤 빌라와의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팀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은 무의미하다. 1위가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최고가 아닌 것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팀 성장이 무조건 수반돼야 한다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이다. 25일 기준 토트넘은 16승 5무 7패, 승점 53으로 한 경기 더 치른 4위 아스톤 빌라, 승점 56에 이어 5위다. 리그 종료까지 앞으로 10경기 남았다. 2023에서 2024 시즌 EPL 상위 4팀에는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진다. 클린스만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오늘 뗀 뒤 토트넘은 시즌 초반을 매우 잘 시작했다. 이후 약간 하락세를 걸었다. 지금은 4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4위를 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모두가 원하는 곳이다. 축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클린스만 감독은 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야심을 가지고 있고 토트넘에서 매우 특별한 것을 만들고자 한다 면서 하지만 팀을 완벽하게 만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과거 사령탑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다. 포체티노 감독도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약 1년 동안 한국 대표팀을 맡을 때나 성적 부진으로 지회봉을 내려놓은 뒤에나 한결같이 ESPN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다. 지난해 3월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달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요르단의 승리제물로 만든 뒤 경질됐다. 그가 부임하는 동안 논란의 연속이었다. 한국을 벗어나 이영만리 외국에서 재택근무를 한 데 이어 아시안컵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잦은 휴가를 떠나 원성을 자초했다. 재택근무하면서 그는 ESPN과 세계 축구 관련 이슈에 대해 화상 인터뷰를 쉬지 않고 했다. 한국이 중대한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에 집중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우승을 확신한다 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의 우승 확신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미 부임 전 전술 없는 전술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란 평가가 자자했다. 실제로도 그가 평가전에서 보여준 무취무색 전술로 인해 축구 팬들은 기대보단 걱정을 더 많이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코치진과 머리 맞대고 전술 구상을 하기보단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지하기 바빴다. 응집력이 현저히 떨어진 클린스만호는 결국 탈이 났다. 한국은 손흥민, 토트넘, 물결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물결표 황희찬, 울버햄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 역대급 멤버를 자랑하고도 요르단전 0에서 2패배로 인해 아시안컵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당시 한국의 피파 랭킹은 23위, 요르단은 87위였다.
객관적 전력에서 차이가 심한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연계 수모를 겪으며 무릎을 꿇었다. 3. 레알 마드리드 동료된다고 지켜주는 거야? 리디거, 음바페 안드리히 언쟁제지. 독일은 24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그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프랑스의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독일이 시작하자마 득점을 만들어냈다. 크로스의 패스를 받은 플로리안 비르츠가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다. 비르츠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맞고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은 독일이 1에서 0으로 앞선 채 종료됐다. 후반에 들어와 독일이 점수를 벌렸다. 후반 4분 비르츠가 좌측면에서 수비를 제치고 뒷공간으로 패스를 시도했고 자말 무시알라가 좋은 침투 움직임으로 공을 잡아냈다. 골키퍼를 제치고 카이 하베르츠에게 패스했고 하베르츠가 왼발로 골망을 갈랐다. 경기는 독일의 2에서 0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날 선수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후반 23분 로베르트 안드리히의 발에 걸려 킬리안 음바페가 넘어졌다. 안드리히가 음바페에게 일어나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두 선수의 신경전이 일어났다. 이때 리디거가 멀리서 달려와 안드리히를 말렸다. 주심은 음바페와 안드리히에게 옐로카드를 줬다. 리디거는 상대 선수와 신경전을 즐기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과거에는 경고를 많이 받아 문제가 됐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은 경고를 받지 않고 상대 선수를 자극하는 능력이 생겼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을 상대할 때 과도한 몸 동작으로 상대에게 굴욕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리디거가 오히려 동료를 말렸다. 상대가 음바페라 그런 것일까? 음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나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리디거가 다음 시즌 동료가 될지도 모르는 음바페를 배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 음바페는 사람들은 유로 2024 전에 내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내 미래는 더 이상 팀에서 큰 주제가 아니다. 아무도 더 이상 이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입을 열기도 했다.